네, 실시간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853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KLS를 2,850원에 15% 갖고 계십니다. 목표 주가와 전망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주가는 2,805원 선에서 마감돼서 이분이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주임님, 네. 예,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KLS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1월 달에 이제 1월 6일 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것 역시 이제 그 CJ 그룹 관련해 가지고 M&A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금일 뉴스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뭐 김정은 북한 그 제1비서가 뭐 러시아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받으면서 오전에 주가가 약간 올랐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적 측면에서 회사가 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각종 이슈와 테마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단순히 그냥 실적으로만 계산했을 때는 너무 좀 비싼 가치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주식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상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이슈나 테마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은 그 작년 5월 고점인 2,700원 정도를 돌파를 하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차트 모양을 하면 일단 컵핸들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다른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 뭐 앞으로 실적이 좋다고 판명이 되면 매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700원을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가격대에서 그냥 완만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또 다른 이슈가 붙으면은 급상승이 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시점에서는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얼마 주시겠어요? 일단 뭐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3,000원 이상이 나올 것 같고요. 한 3,300원, 200원 이 정도에서는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손절가는 없으신가요? 2,700원입니다. 2,700원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죠? AP 시스템용.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가 6,280원이거든요. 네.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예, 조금 막 올라가려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아, 그러네요. 예. AP 시스템. 역시 이 IT 장비 쪽의 업체인데요. 2003년도 정도에 좀 올라가다가 계속 1년 넘게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반등 주다가 다시 좀 되밀리고 있는 모습. 좀 좋아지는 부분,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진입하셨나요? 조금 그렇게 그걸 보고 하기는 했는데 네. 다시 내려와요. 알겠습니다. 턴어라운드 가능성 있다고 보고 접근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격적으로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세 분 카운슬러가 대답해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아까 네. 예, 이분은 강재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강재현 전문가님. 네, 강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네, 어렵나 봐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P 시스템 사실 때 뭐 주변에서 누가 추천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이제 보시다가 사신 건가? 어떻게 사셨어요? 예, 보다가 차트 보고 그 옛날부터 그거 좀 보고 있다가 네. 이제 조금 턴을 하는 것 같아서 했거든요. AP 시스템 보면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졌고 요 근래 보면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띠니까 또 IT 부품주들도 상당히 시세를 뽑으니까 이제 AP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에서 IT 부품이라든지 뭐 IT 부품에서 주로 이제 스마트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로 이런 쪽이 많이 움직이는데, AP 시스템은 이제 OLED 관련된 부품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받쳐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라든지 장비라든지 다른 쪽은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올해 기대치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강세를 띠는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올해
현재 이 기업이 크게 돌아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AP 시스템이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매출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예전에 국내에서 크게 증가하던 매출 부분은 완전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언제쯤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실적이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냐, 이런 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트적인 부분만 좀 더 짚어드리고, 저는 이 종목을 현재 갖고 가신다라는 부분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시세가 나온다면은 차익 실현 쪽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하고 이런 부분만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게 된다면 지금 차트상에서 볼 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모양을 보면은 이 평선들의 모두 역별입니다. 역별에서 최근 들어서 반등이 한번 나타났다 정도가 되는데,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바닥권에서 이제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전에 하락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던 부분, 이 가격대를 현재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이 가격 중심 가격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박스권의 그림을 얼추 만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 안에서 지금 현재는 올라가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시금 내려가냐, 그 차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제일 중요한 가격이 6,050원 가격. 그러니까 6,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우선 박스권 상단 자리 6,800원 자리대가 1차적인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대를 돌파를 할 경우가 2차 목표가 7,5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이 약간은 좀 오늘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6,800원 정도까지 우선 보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실적 턴어라운드 부분은 네. 가능한가요, 이 기업?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네. 주가만 좀 올라와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본격적인 반등도 못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략 잘 기억하셨죠? 예, 6,800원 목표가. 네. 손절가 다시 한번. 6,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네. 6,000원요. 네. 예, 시청자님 정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인터넷 게시판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 증권통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미 우상향님. 우상향하는 주식 많이 갖고 계신가요? SBI 엑시즈를 2,550원에 30%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수익률 좋으시네요. 네, 한 20% 가까운 수익률이시고요. 3,060원에 마감됐는데 오늘 변동성이 아주 컸네요. 자, 정석철 주임님. 네. 중기적인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고 실적 추이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네. 일단 이 SBI 엑시즈라는 회사 자체는 그 신용카드랑 뭐 이런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면은 SBI 엑시즈의 실적은 가장 좋게 될 거고요. 근데 안 좋은 점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신용카드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뭐 GDP 대비 비중으로 최근에 뭐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본은 뭐 약 8%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35%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일단 최근 뭐 스마트폰이 보급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회사는 뭐 우리 국내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과는 다르게 3월 결산 법인입니다. 이제 4분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이제 올해 한 3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부터 뭐 그룹사 물량 분기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신규 사업으로 얘네가 브로드밴드 시큐리티라는 보안 업체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을 했는데, 신규 사업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좀 큰 변동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뭐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그 목표가를 봤을 때 손절 라인이 먼저 중요할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은 일단 2,95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일단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기간 조정을 받다가 오늘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내일 다시 반등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게 된다면은 한 3,800원, 700원 그 수준까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그 코스닥의 하이셀이라고요. 예. 하이셀하면 예. 요트주 아닌가요? 요트주? 그 IT 부품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이셀 얼마에 매수하시고 비중 얼마 갖고 계시나요? 예, 50%고요. 예. 작년에 좀 됐는데 1,800원에 샀거든요. 네네. 아유, 예, 많이 그 담으셨어요. 네. 근데 1,800원까지 네. 갈 수 있을까요? 아,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꽤 손실이 크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주가가 1,220원에 마감됐습니다. 네. 어떤 걸 보고 매수하신 건가요? 다른데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봐가지고 좀 좋아 보여가지고 샀는데 네. 계속 내려가지고 기다려도 그렇게 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계속 더 내리려는가 싶어가지고 예. 네. 자, 하이셀. 예, 최근에는 뭐 알리바바타운 조성 관련해서 또 이슈가 네. 엮이기도 했었고요. 네. 앞으로 주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어떤 분께 전략 듣고 싶으세요? 예, 송원준 대리님요. 네, 송 대리님.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1,800원 정도라고 매수 단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아마 작년 3월에서 4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모르겠어요. 시청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업은 결국에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터치 패널 업체인 게 맞고요. 뭐 지금 저희 오늘 제일 먼저 말했던 멜파스와 비슷하게 터치 패널 업체이고 뭐 작년도 실적이 매우 부진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작년 1분기부터 계속 영업 적자가 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린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11월하고 이번 1월 12일 이렇게 두 번 정도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뭐 작년 11월 달에 올랐던 거는 이제 자회사 중에서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그런 회사가 그 사후 면세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업체의 실적이 많이 회복을 하는 측면 그리고 싱가포르에 해당 사업을 뭐 신규로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한번 뭐 매수가 근처까지 한번 올랐었는데 그때 뭐 매도를 못 하시고 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결국에는 주업인 그 터치패널 자체 실적이 아직까지는 뭐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베트남 공장을 완공을 해서 삼성전자 물량을 좀 어느 정도 꾸준히 받고 그 베트남 공장 자체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모습인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제 팔고 나와야 될지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뭐 알리바바 진출 그리고 뭐 영종도에 알리바바 투자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한번 올랐었던 것처럼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각종 테마에 여러 개 엮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나 아니면 요트 관련된 테마가 뭐 무조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테마가 계속 돌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할 때는 뭐 한 번 정도 빠져나오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테마로 묶이다 보면 뭐 정확하게 뭐 목표 주가를 잡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번 고점이었던 1,400원 정도 근처에서라면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 싶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도 아니고 뭐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최근에 전혀 뭐 매수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뭐 외국인도 지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시다가 급등이 나올 때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을 축소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주력 사업이 뭐 턴어라운드 할 만한 뭐 요소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고민이 다 해결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잘 알겠습니다. 네, 전략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다시 이어서 이제 또 시청자분 인터넷 게시판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8님께서 위메이드를 매수해 주셨고요. 43,900원에 35% 비중 매수했는데 오늘 급락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가 잘 올라왔어요. 46,300원까지 오늘 주가가 급락했지만 오늘 종가 이렇게 나오면서 시청자분 아직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요. 정석철 주임님. 네. 예. 자, 오늘 일단 급락했어요. 네. 예, 몇 %죠? 오늘 4.6% 정도 하락을 네. 했네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빠진 건가요?
근데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 자체가요, 일단은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수급 측면에서 기관이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는 일단 그 다음 카카오 지분을 4%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4시 33분이라는 게임 퍼블리싱 업체의 지분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일단 확보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거는 아마도 미래의 전설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래의 전설이라는 온라인 게임이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 자체가 그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위메이드랑 연결돼 가지고 액토즈 소프트라는 회사를 좀 같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래의 전설을 이제 퍼블리싱하는 업체가 그 액토즈 소프트로 이렇게 조금씩 얘기가 돌고 있긴 한데, 이게 아직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예로 이제 웹젠의 전민 기적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웹젠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그 게임 자체를 이제 모바일로 출시하면서 주가가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전혀 뭐 걱정하고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해도 뭐 기간 조정으로 버티면서 앞으로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이러한 그 뭐 얘기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있을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지금 가격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목표가는 잘 가게 된다면 1차 목표가 일단 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요. 그 손절 라인은 뭐 한 4만 2천 원 그 정도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전화 많이 주셔서요.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신가요? 플렉스컴이고요. 예. 비중은 20%고 12,000원이에요. 네, 1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예. 네, 플렉스컴 어떤 부분 고민이세요? 지금 너무 비싼 오래돼가지고 사가지고 10% 물타기를 해요. 20%거든요. 네. 20%인데 그 가격까지 올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사실 멜파스를 아까 만나보고, 정말 이렇게 많이 빠졌곤 했는데, 플렉스컴이 한 수인데요. 예, 예. 이 기업은 2007년도 되기 전에 64,00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 그리고 현재 주가는 5,880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크긴 하지만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비슷하다고도 볼 수, 11분의 1 토막 되나요? 비슷하긴 한데 장기간 주가가 좀 내리고 있고 올라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매수 12,000원대에 하게 되셨나요? 12,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세가지고 10%를 네. 들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10%를 더 사가지고 지금 12,000원에 나타났는데 또 내려가 버렸어요. 정말 예. 플렉스컴 너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략이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신지 좀 여쭤볼게요. 아니, 예. 기간은 기다릴 수 있는데 네. 거기까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아니면 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바닥은 완전 찍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미 좀 많이 기다리셨어요, 사실. 네네. 네, 플렉스컴. 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지 세 분 카운슬러가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강재한 전문가님요. 예,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추가 매수까지도 하시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끌고 오시고 계시긴 한데 뭐 긍정적으로 얘기 드릴 건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플렉스컴은 이제 연성 회로 기판, 그러니까 인쇄 기판 관련돼서 PCB 관련된 회사인데 예전에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 이상이 됐었고요. 삼성전자가 2012년, 13년 초반까지 했대. 그때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전 세계 마켓 셰어가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스컴이 거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데에다가 공장을 굉장히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시장에서 점유율은 계속해서 축소가 되었고 이제 중저가 폰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장 짓는데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매출 자체는 완전히 급감이 돼버렸고 그로 인해서 공장 짓는데 그만큼 돈이 들어갔으니까 재무 상태도 조금은 열악해졌고 들어간 감가상각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적자 회사로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플래스컴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만큼 이제 뭐 확연하게 삼성전자의 마켓시어 부분이 더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플래스컵이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자체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향후 이 종목을 들고 가가지고 회복한다라는 전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올해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마켓시어가 이제 다시금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플래스컴의 주가가 얼마큼 돌아가냐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것 같고 확인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을 저는 끌고 가신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바닥을 찍었냐 안 찍었냐라는 부분을 볼 때 우선은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들어왔던 모습이 있고 그 가격대를 현재는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 3, 4분기 실적 자체가 여전히 적자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도 이 종목은 실적이 이제 회복되는 그러니까 흑자로 전환되는 구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주 강한 상승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반등을 잘한다 하더라도, 시청자님이 뭐 시간을 뭐 한 몇 개월 더 갖고 와서 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8,000원 정도까지가 최대 상승폭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중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한 8,000원 정도 구간대 들어온다면 그때 정리를 하신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마음 정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략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합니다. 8501님께서 보내주신 류엄쿠첸 매수가가 13,500원 30%. 자, 오늘 주가가 12,300원에 마감돼서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이분이 걱정하시네요. 송원준 대리님. 예, 일단 뭐 리온쿠첸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뭐 전기밥솥 업체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40% 정도로 이제 쿠쿠전자와 함께 거의 양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재 관련된 뭐 이슈 테마로 묶이면서 19,000원 정도까지 육박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쿠쿠전자 상장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16,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좀 급락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1월부터 좀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을 하면서 10,000원 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기대감은 뭐 2월에 있을 중국 춘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구정이고 중국으로 말하면 춘절인데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요커들이 관광을 올 거고 거기에 대한 매출 그리고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서도 지금 이제 전기밥솥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서 이 리온쿠첸을 투자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0억 정도 중국 매출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5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 매출액이 한 3,800억인 거와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도 중국의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뭐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진다라고 하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제일 높은 거고요. 매수 단가가 13,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갭이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중국 관련 모멘텀들은 뭐 아직까지도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금만 그 중국 관련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목표 주가 밴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손절가는 10,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한 11월 저점 반등 나오는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뭐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일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단기간에는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정도가 한번 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2월 중반 정도까지는 좀 보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춘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유하시는 거 전략을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 10,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좀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IT 부품주 중에서 멜파스와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만큼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네요. 저희 카운슬러가 여러분께 전략과 힘을 같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연 들으면 참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오늘 현대차가 예상보다 못한 실적을 내놓았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단 괜찮았는데 오늘 나온 소식 중에서 아이폰의 국내 점유율이 처음으로 30%를 국내에서 돌파해서 삼성전자가 참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펴야 될지. 자, 지금 시장 또 대응법을 데스매치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